검찰이 압수물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 등을 분석해 돈을 받은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현재까지 특정한 인원은 모두 7명으로 광역단체장 1명과 경기도와 인천, 호남권 등의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 6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는지 알기 위해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와 돈봉투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 본부장과 인천시 의원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2021년 5월 전당대회 당시 캠프 실무를 총괄했던 박 전 보좌관은 현역 의원 10여 명과 대의원 수십 명에게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봉투 전달하신 혐의는 아예 부인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전체 성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명단이 특정되고 있는 만큼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주거지 압수수색이 진행된 다음 날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는 초기화돼 연락처나 통화 내역, 문자 등이 모두 지워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헌법상 피의자의 방어권은 수백 년간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어제 자진 출두와 휴대전화 제출 등이 당사자가 언급한 진정한 의미의 수사 협조인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송 전 대표는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 진술 내용이 대부분 전원, 즉 간접 진술 형태여서 법정에서 증거 능력 자체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근 씨의 신빙성 없는 녹취록은 증거 능력도 부족하고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영장 등으로 적법성을 점검받으며 취득한 증거라며 수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비롯한 이번 수사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출입을 거부했고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검찰청사 앞에선 송 전 대표에 대한 지지 집회와 맞불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뒤엉켜 고성이 오가는 등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오 분 만에 발길을 돌린 송 전 대표는 정치 기획 수사를 중단하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언론의 이정근 전 부총장 녹취록 보도에 대해 검언유착이라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별건 수사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물을 분석하고 금품 공여자와 수여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도 않고 송 전 대표를 조사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 향후에 여론의 촉각이나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돌려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003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각각 불법 대선 자금 전달과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검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에 자진 출석한 송영길 전 대표가 취재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이 몰려 고성이 오가자 소리가 잦아들길 기다린 겁니다. 잠시 뒤 송 전 대표는 20분 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회견 내내 혼란한 상황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송 전 대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면담이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전화 안 받습니까? 전화까지 안 받을 필요 없나?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물을 분석하고 금품 공여자와 수요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도 않고 송 전 대표를 조사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 향후에 여론의 촉각이나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돌려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003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각각 불법 대선 자금 전달과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검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 아직 조사 계획이 없다는 검찰 입장에도 자진의 검찰청사로 왔지만 출입은 거부당했고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5분 만에 발길을 돌린 송 전 대표는 정치 기획 수사를 중단하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언론의 이정근 전 부총장 녹취록 보도에 대해 검언 유착이라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별건 수사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녹취 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증거라며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데도 수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맞받았습니다. 돈봉투 자금의 형성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입국한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어제 취재진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지난달 29일 자신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직접 검찰에 출석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라며 조사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이 가진 수사 일정이 있고 압수물 분석에도 시간이 걸리는데 일방적으로 조사를 해달라는 건 수사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에 몸담았던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 등 3명의 자택도 어제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 자택과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경선 자금 조달처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 나갈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검찰이 본인을 조사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검찰에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송 대표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에 출석 통보 없이 나가면 조사를 받지 못할 거란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내일 송 대표는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만 하고 돌아갈 가능성 커 보입니다. 그래도 제1야당 대표까지 지낸 인물인데 네. 그냥 검찰이 문전박대해서 내보낼까요? 수사팀이 현 시점에서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바꿀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관심은 검찰이 송 전 대표와 티타임을 나눌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은 정치인이 조사를 받으러 오면 예우 차원에서 차 한 잔 정도는 내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죠. 이재명 대표 성남지청 조사 때는 검찰이 티타임을 먼저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는 정식 출석 통보를 받고 이뤄진 조사였던 점에서 이번 송 전 대표의 선제적 출석과는 다릅니다. 송 전 대표가 검찰청까지 왔으니 검찰에서 티타임을 먼저 제안할 수도 있고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티타임 없이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사를 못 받을 건 확실한 건데 그러면 예. 또 송 전 대표가 굳이 출석을 하겠다는 의도는 뭘까요? 정치인에게는 아무래도 수사 자체보다는 여론의 이 사건이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송 대표 입장에선 나는 떳떳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또 측근들이 줄줄이 먼저 조사를 받는 걸 지켜보고만 있는 게 힘든 점도 작용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자진 출석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드물긴 하지만 있었는데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2003년도에 차떼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을 때 검찰 출석 요구 없이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전 총재는 불법 대선 자금은 내가 시켜서 한 일이라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결국 이 전 총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받고 끝났습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자진 출석한 바 있습니다.
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 단체는 예. 송 전 대표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예, 검찰은 이 연구소가 송 전 대표 이 경선 때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겠냐 이런 의심을 갖고 지금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먹사연이 공개한 2021년도 기부금 명세서를 보면요. 그해 3억 7천만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당대표 경선 직전인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1억 4천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특히 먹사연과 캠프에서 회계를 맡았던 박모 씨가 최근 송 전 대표가 있었던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점도 검찰은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이번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그 녹취록 공개된 거 말입니다. 네. 그 유출자가 재차 검찰에 지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인가요? 네, 전 사무부총장이죠. 예, 그분이 기자회견을 연다고요? 예. 녹취록을 언론에 흘린 게 검찰이다. 아니다. 이정근 씨 측에서 흘린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이 씨 측에서 검찰이 유출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정근 씨가 검찰과 이른바 플리바게닝, 그 사법 거래를 해서 민주당의 여러 국회의원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검찰에다가 하고 그런 억측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씨 측이 아니라는 거죠. 정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성명 불상의 검사와 또 녹취록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한 만큼 수사를 통해서 이 유출자가 가려내질 수 있을지도 관심 대상입니다.